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오늘 6월 14일 화요일이죠. 오후 3시 3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밤, 그러니까 내일 12시 자정을 지나서 밤에 새벽으로 넘어가면 새벽 3시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현재 2,900만 원 정말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진짜로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15%가 빠지면서 역대급 하락을 보여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외 기준으로 좀 보자면은 이 당시에 크게 떨어져서 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척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를 또 다시 내려오면서 하방 돌파를 하면서 20.8 비트코인 20K를 결국에는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상당히 그래도 세게 나오고 있기는 하고, 원래 찐반의 조건이 이런 V자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찐반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V자의 형태는 지금 만들어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쉽사리 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거나 여기서 올려주고 여기서 또 양봉을 띄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차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요 매물대 자체를 넘겨주게 되는 것도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바닥에서 내려 꽂을 때 어제 해외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를 빼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 정도의 역대급 거래량은 작년에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에 터졌던 수준의 거래량 이후로 역대 최대 거래량이죠. 이 정도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이 작년 붓다빔 이후로. 붓다빔에 필적할 만한, 그러니까 붓다빔의 거래량이 쭉 터진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결국에는 찐 상승이 한번 터졌단 말이죠. 어느 정도 시간은 걸렸지만 여기서 이제 2달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부터 또 2달이 걸릴 수 있다. 여기서 또 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2달을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2달이면은 7월 14, 8월 14일이거든요. 약 8월 14일 요때를 기점으로,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다. 좀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힘들고 모두가, 코인 투자하시는 모두가 지금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나마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남아있는 시드로 최대한 좀 복구를 하기 위한 방안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복구 방안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비트코인이 와 있어요. 비트코인 20K를 찍었다라는 얘기는 이 당시에 17년도의 최고점이 여기죠. 이 부근을 찍고 저항을 맞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뚫어낼 때 그레이트 랠리가 터지고 쌍고를 찍고 지금 죽은 그림인데,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좀 요 관점입니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만큼 빠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다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물량 중에는 잠긴 물량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팔지 않은 물량이 있고, 사실 채굴자들도 어느 정도 여기서 던졌겠지만은 채굴자들도 던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손바뀜이라는 게 또 일어나게 돼 있고,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현물 ETF 추진도 하고 있고 연금펀드 자금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에서 또 밀어붙이고 있는 와중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좀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와서 미국의 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도 싸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진 여러 가지 약점들, 루나라든지 이번에 이더리움 디패깅 사태라든지 셀시우스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을 안고 갈 수가 없다. 그냥 다 후드려 패서 모두 원점으로 보낸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모아가겠다. 비트코인 시즌 1이었죠. 시즌 2, 시즌 3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유일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희망이에요. 그리고 굳이 시즌 3가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지금은 터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17년도 11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죠. 19.779K. 그러니까 대충 2만 달러를 찍고, 이 당시에도 17년도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4년 전, 5년 전인데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요 아래 꼬리 달면서 상당히 크게 모든 거를 되돌려 놓은, 여기 이제 매물대 라인까지 되돌려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되돌림이 나왔냐, 약 70%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90%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의 되돌림을 주고 다시 내려오고 빙하기에 들어갑니다. 빙하기에 들어가고 나서 한번 털어주고 그레이트 랠리가 또 터지죠. 요 당시에서 여기까지 바닥에서 여기까지 350% 정도가 들어올리는 또 그레이트 랠리가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데드캣 바운스가 여기서 그래도 2배 정도는 올라줬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비트코인 최저점 찍었을 때가 6,000달러에서 여기 최고점 찍었을 때 그래도 11,700달러까지 한 90%, 92% 정도는 되돌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 주봉으로 아래 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렸죠. 굉장히 몸통이 납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받고 1파 받고 2파 받고 3파를 박았는데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면서 여기 마지막 3파 내려찍기 시작한 구간까지의 음봉까지는 먹어주는 반등이 나왔어요. V자로.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구간에서도 지금 이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70%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랑 거의 동일한 비율로 지금 빠진 겁니다. 여기 고점에서 여기 빠졌을 때 70% 빠진 거랑 여기서 여기 빠졌을 때 70% 빠진 거랑 똑같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주봉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 이 당시에 아래 꼬리 길게 달린 이 주봉이 여기서 지금 이번 주겠죠.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6월 15일 새벽 3시에 FOMC가 0.75를 올릴 수도 있고 0.5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0.5로 올리게 되면은 시장이 호재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러면은 만약에 이번 주 주봉 자체가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다 먹어준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돌림이 이제 나오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죠. 이 구간 자체가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90% 반등 줬으니까 똑같이 90%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략 요 정도까지 비트코인 40K 부근까지 올려치는 이 데드캣 바운스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이 며칠이나 걸렸냐. 1주, 2주, 3주, 4주 정도는 그래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가죠. 다시 제자리로. 그 다음에 이제 빙하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빙하기 기간은 또 얼마나 되냐. 이 최고점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나서 내리막길 2번 가고 나서 작은 동상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급격한 하락 이후에 요 구간이 또 변곡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빙하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다가 팍 올리고 3단으로 올려치기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하락 이후에는 다시 되돌림은 나온다. 근데 이 구간이 343일이라는 거죠. 343일. 여기 최고점부터 이제 빙하기 들어가고 나서 최소 되돌림이 나오는 기간까지는 1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1년이. 그러면은 이번에 기술적 반등 구간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그레이트 랠리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그림이 여기서 반등 한번 주고 데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푹 내려갔다가, 근데 이 푹 내려가는 것도 사실 20K 언더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만큼이나 주고 여기에 수많은 새로운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슬라나 전부 다 35K 부근에 좀 평단가가 설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바운스를 어느 정도 주고, 저는 20K 부근에서 좀 굉장히 조금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이제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나 뭐 테슬라가 또 한마디 하겠죠. 테슬라도 지금 물려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일론 머스크도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물론 한번 떨굴 수는 있습니다. 원래 상승 전에 한 번씩 이런 떨구는 구간은 원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떨궜다가 그레이트 랠리가 이제 쭉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단기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코인들로 최대한 먹고, 그 다음에 눌림에서는 여기서 일부 물량을 대폭적으로 축소한 다음에 물린 쭉 내린다. 쭉 내리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사 모으다가 재료 하나가 팍 터지겠죠. 현물 ETF 승인이 저는 가장 유력한 상승의 재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올려치게 되면은 한 8월 중순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1년, 그러니까 내년이 넘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만약에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되돌리고 나서 한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이런 랠리, 이런 불장 때 우리가 시드를 3배에서 5배 정도는 불릴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지금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최대한 수익을 낸 다음에 한 발 물러서는 후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눌릴 때 다시 사고, 그러니까 눌릴 때 다시 사게 되면은 이 당시에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었죠. 여기 눌리면은 충분히 누르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랠리가 나옵니다. 이게 작아 보여도 이것만 해도 이게 또 50%짜리 반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진폭이 점점 없어지죠. 거래량이 마르고 C가 마르고 사람들이 다 이제 비트코인을 떠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푹 내릴 때 진짜 모두가 다 떠나가겠죠. 그 다음에 새 출발을 한다. 새로운 시즌이 여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번 시즌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진폭이 줄어들게 된 이후에, 이 기간 이후에 또 나오는 이 그레이트 랠리 구간을 우리가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호재가 좀 빨리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17년도랑 지금은 이 크립토 시장이나 블록체인 시장 이나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위상 자체가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빙하기 자체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판때기를 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은 저는 이제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 이후에 또 살살살살 올라가다 이렇게 또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그림은 이때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고 난 이후에 조금 판단은 해도 되고, 일단 중요한 건 또 우리는 단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 흐름으로 일단은 조금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되돌림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쭉 올려놓고 2차로 한번 주고 지금 좀 눌리고 있지만, 좀 눌리다가도 재차적으로 전고를 뚫어내는 이제 시도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이번 주 주봉이 몸통은 납작하고 아랫골이 길게 다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주봉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상당 부분 되돌림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단기 최저점 수준에 다다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최고점 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물론 저항대, 강력한 저항대기도 하지만은 내려올 때는 강력한 또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K, 비트코인 20K라는 기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안 왔으면 좋았겠지만 와버렸기 때문에 일단 이 온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시장을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손절치고 나가셨겠죠. 욕을 하고 나가셨을 겁니다. 다시는 안 한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셨겠지만은, 일단 남아 계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그래도 손실분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조만간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살아있을 때 매매를 하셔야 돼요. 큰 하락 이후에 이렇게 요동치는 구간에서 최대한 우리가 좀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이 당시에는 반등도 굉장히 작았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내려받고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만약에 주봉으로 먹어주는 주봉이 이런 식으로 V자 골파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되돌림도 우리가 조금 기대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의 하락에서는 상당 부분 빠르게 또 골파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골파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구간을 그냥 눈 뜨고 구경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최소 내가 10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날렸다고 해도 500만원이 남아있으면은 이 500으로라도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랫골이, 이 거래량 자체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나왔던 그런 무빙 자체가 한번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시간봉 기준으로 봐도 여기서부터 뺀 라인 있죠. 여기서 쭉 빼고 여기서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2차로 더 뺐는데, 어쨌거나 지금 2차로 더 뺀 구간까지는 벌써 이만큼 상당 부분의 회복을 해줬다. 그럼 여기서 이 구간 자체가 원래는 나와서는 안 됐을 블랙스완 구간, 검은 백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손바뀜이 상당 부분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쭉 털리고 여기서 쭉 말아 올리면서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기점을 삼아서 이런 식으로 메꿔가는 단기 회복 움직임도 일단은 좀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양전을 좀 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도 지금 약간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수도 있다. 이 구간에서 이미 충분히 지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선 서서히 이런 식으로 좀 메꿔주는 구간, 이 구간에서 손절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무빙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떠나고 뭐 안 쳐다보고 자연으로 회귀하고 일상으로 회귀하고 다시는 이제 매매나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저는 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어쨌거나 팔 하나가 잘렸으면은 팔에 잘린 팔이 절반이라도 되찾아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아마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알트코인보다는 비트나 이더리움이 먼저 좀 회복을 해주고, 비트가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알트들을 매매해도 됩니다. 지금 비트가 여기서부터 반등을 치기 시작하면 또 도미넌스를 흡성대법으로 하면서 비트 혼자만 움직이고, 그러다가 또 비트 혼자 조정받고,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상승률 자체도 비트가 5% 올라가면은 스테픈 이런 거는 14%씩, 이제 엑시도 11%씩 이렇게 반등의 기준 자체, 반등의 정도죠. 반등의 정도 자체가 세게 터져주기는 하고, 지금 엑시나 뭐 스테픈이나 이런 코인들도 진입하기에 나쁜 자리는 아니다. 샌드박스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겁이 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이거를 지금 들어갔을 때 또 물리는 게 아닌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게 아니냐, 지금 몇 번을 속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차트에서 주봉으로 큰 아랫꼬리 단 이후에 3주간의 상승, 여기도 만약에 아랫꼬리를 이런 식으로 다는 주봉의 형태가 나오면 앞으로 2, 3주간의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최대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구가 다 안 된다라고 해도, 이 이후에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좀 침체기가 찾아온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올려줬다가 침체기가 찾아온다라고 해도, 그 이후 기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401k 미국 연금 펀드 자금의 투입이라든지 미국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터져줬을 때 다시 들어와도 됩니다. 시장 떠나가셨다라고 해도 현물 ETF 승인 뉴스 보면서 동시에 들어와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조금 손실본 부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구 방법 첫 번째는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최대한 좀 복구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서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도 코로나 빔 이후에 뭐 제대로 된 상승이 없다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린 다음에 대략적으로 8개월 정도 뒤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정도 뒤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또 이런 랠리가 터졌듯이, 어쨌거나 지금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경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문제도 있고, 물가 상승 문제도 있고, 전쟁 문제도 있고, 지금 신냉전 시대입니다. 미국이랑 서유럽 vs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조금 약간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국가들 간에 신냉전이 지금 열렸어요.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요즘에 총칼 들고 싸운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무역전쟁이고 경제전쟁인 거죠. 전쟁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전쟁을 시작한 거고, 러시아는 지금 뭐 그야말로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다 서방 국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이 공산주의 국가의 패권 다툼, 그걸로 지금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또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또 침공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어쨌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경제적으로나 어떤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는 수위나 이거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지금 더 루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석유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석유를 팔아 제낌으로 인해서 더 돈을 벌고 있어요. 전쟁하기 전보다 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이번 케이스를 봤을 때,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초반에는 고전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이익도 이렇게 얻어가는구나, 좋았어, 우리도 대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어떤 식의 또 손을 쓸 수 있냐. 지금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은 막상 또 모르는 거죠. 지금 미국 상황도 말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지금 총기 난사 사건도 일어나고, 바이든 지지율 자체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이 대만 들어가서 대만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남한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너무 뭐 먼 미래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 자체도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런 불장, 이런 그레이트 랠리가 아마 그때 도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는 제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장이 올 거라고는 믿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 일단 최대한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이
반등 이것만 해도 사실 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조금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때만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최대한 좀 흐름을 읽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이더리움의 매물대 부분은 어제도 1150달러 부근 이 매물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더리움 자체의 매물대 이 구간에 들어오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구간 자체가 변곡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셀시우스나 디파이 애들의 청산가가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 박스를 들어간 이후에는 상당한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고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고 일단은 오늘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20.8K 찍는 거 보고 지금이 최저 바닥일 수 있다라고 일단은 다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조금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내려와야 되는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꺾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제대로 된 음봉은 안 뜨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려면은 여기를 깨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라인 딛고 올렸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좀 전 세계적인 투자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이 달러 인덱스 추세만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꺾일 기세는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일단 직전에 두 번이나 못 들었던 구간 자체를 지금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다. 112포인트 정도를 찍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도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는 모습이고, 그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빠져주는 게 지금은 좋죠. 이게 빠져야 알트 쪽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업비트 알트코인들도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트들이 그나마 오늘 5%에서 10% 정도 반등을 쳐주는 것도 찐반의 시그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코인들이 진짜로 최저점을 다 갱신을 했고, 지금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지금 4천억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이러면은 다 원점으로 좀 돌아간 게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좋겠지만 이게 과거 불장의 패턴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식의 패턴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금 샌드박스라든지 엑시 이런 애들이 또 힘이 그나마 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이번 상승이 아니죠, 반등장이죠. 지금 반등 먹어야 됩니다. 반등이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최소 이번 반등장에서 지금 매수할 만한 코인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첫 반등 구간에서 세게 올려치는 애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테픈, 엑시, 샌드박스, 휴먼스케이프 이런 친구들이죠. 이 휴먼스케이프는 지금 잡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총 1700억대인데 오히려 휴먼스케이프 같은 게 이렇게 이런 거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하고 이제 다시 내려가겠지만은 이런 게 조금 수급이 좋다. 그리고 웨이브도 많이 빠졌지만은 이제부터 좀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조금 너무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최대한 좀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반등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을 선별을 해서 잡아 드릴 테니까 이쪽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멕시코 3대 부자가 이제 리카르도 살리나스라는 사람도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라면 몇 년 안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요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리플의 CEO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사장도 일단은 오늘과 같은 이런 최근의 이 약세장 또한 지나갈 것이다. 최근 업계에 합류해서 이런 약세장을 겪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수는 있지만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달리는 자가 경주에서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은 전 백악관 통신국장이자 미국 헤지펀드 이제 CEO인데 앤서니 스크라무치 이 사람도 비트코인이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 유혈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 그 약세 심리 자체가 지난 2009년과 유사하다. 다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1년에서 2년 내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동전을 쌓아야 하고 약세 시장에는 매수 기회가 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 완화되고 공급망 혼란 사태까지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인상과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긴축,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미국과 서유럽 간의 이런 신냉전 구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악재들은 또 끝나게 돼 있고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면은 항상 올라왔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이 약세장을 지나가면은 반드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굉장한 손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1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2조 정도죠. 15억 달러면 2조 정도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만 1000달러 21K까지 빠질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또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지금은 22.4K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목숨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그리고 보시는 게 지금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 물량인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롱 물량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역대급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 고 레버리지를 쓰지는 않는 걸로 보이죠. 써봐야 뭐 두세 배 롱 정도 치는 것 같은데 이 롱 물량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산다는 거죠. 계속 상방 베팅의 물량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에서 이런 롱이 어느 정도 좀 청산되면서 쭉 빠져야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청산도 하나도 안 당하고 뭐 1배롱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 물량은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떨어지면은 그냥 계속 더 산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 물량들이 나중에 매물 압박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면 익절을 할 텐데 저 물량이 이제 다 쏟아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당연히 익절이 아니겠죠. 쟤네들 다 손실권일 텐데 저게 조금 상방으로 가는데 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물량이 이때부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롱을 여기서 더 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방을 본다라는 측면인데 저 비트파이낸스 거래소가 이때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급증을 했기 때문에 얘네 평단가는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겠구나. 그럼 이 구간에 갔을 때 매물 압박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다는 것이요. 여기 대략적으로 26K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저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면은 뭐 더 크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저 매물벽 맞고 한번 눌렸다가 W자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넥슨 같은 경우에도 넥슨 블록체인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넥스트 메소, 뭐 넥스페이스 뭐 이런 걸로 지금 상표 출원을 해놨는데 일단 넥슨에서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활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출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가상 통화라든지 디지털 통화, 전자 토큰의 거래나 관리, 교환, 중개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표권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넥슨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지금 이런 국내의 대기업들 그리고 게임 관련 회사들이 또 코인판으로 뛰어들다 보면은 제2, 제3의 위믹스 코인들이 또 탄생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코인들을 만드는 이유는 펌핑에 있거든요.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빗썸에 상장하고 나서 물론 상당히 좀 지루한 구간이 있었지만은 상장할 때 팔아치우고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팔아치웠는데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엄청난 떡상을 하면서
이 상장한 직후에는 200원대에서 이제 1,500원대, 물론 작은 상승이 아니었죠. 거의 7배에 가까운 펌핑을 이제 보여줬었지만 그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또 펌핑이 나면서 28,000원까지 찍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넥슨이라든지 SK 스퀘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이걸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펌핑이거든요. 거의 40만 %의 펌핑을 최저점 대비해서 이 정도로 펌핑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거에 뭐 반에 반이라도 펌핑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펌핑 코인들, 그러니까 뭐 SK 코인이나 넥슨 코인이나 NC 코인이나 이런 게 또 나오게 되면은 코인 시장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또 그런 코인들을 매매해서 최대한 좀 수익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시장이 이번 하락에서 굉장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줬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으로 비트코인이 끝나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어둠의 세계, 검은 돈들의 세계, 돈 세탁의 세계, 그런 곳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음지에서 조금 양지로 꺼집어내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메이저 세력들이나 메이저 주체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거는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바닥권에서 새로운 형태의 세력들이 또 들어오면서 아마 그 새로운 형태의 세력들은 기관이 되겠죠. 미국의 메이저 증권사,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세콰이어 캐피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글로벌 기관, 그리고 소매금융업체, 은행이나 시중의 증권사 이런 데에서도 블록체인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증권 시장과 굉장히 좀 비슷해지는 어떤 그런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과도기 현상에서 거품이 빠지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뼈아픈 구간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 이후에는 그래도 또 우리가 한 번 더 또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의 말도 안 되는 펌핑은 아니더라도 사실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코로나 당시 최저점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거의 이제 1500%가 올라간 거죠. 15배가 가격 펌핑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정도까지의 펌핑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제 2만 달러 부근에서 상당히 오랜 구간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2만 달러에서 5배 정도만 올라줘도, 여기는 15배가 갔으니까 이거의 3분의 1 정도, 요 정도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한 여기서 5배 정도만 올라줘도 10만 달러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나.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장세 속에서 제2, 제3의 위믹스 같은 코인들이 지금 뭐 국내 대기업에서 좀 준비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또 그런 코인들로 우리가 또 매매를 좀 진행해서 어쨌거나 이번 피바람이 불었던 하락장에서의 손실을 최대한 조금 복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최대한 좀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의 점진적 하락, 뭐 기관의 또 다른 움직임이나 러시아 종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또 뭐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약한 상승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차근차근 복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을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00만 원이라도 차근차근 조금 메꿔 가면서 1주 2주일에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치면은 그거 한 5번 정도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0이 되고 또 복리로 늘지 않습니까? 400, 800 이런 식으로 조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히 손실을 메꿔 나가다 보면은 본전은 찾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조금 매매를 진행해서 아무래도 조금 단기로 이제는 해야겠죠. 이제 묻어놓고 좀 장기로 간다기보다는 최대한 단기 매매를 운용하면서 비트 상황에 맞춘 그런 매매를 통해서 최대한 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조금 복구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
시간이지만은 이제 리플 사장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약세장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이 반등이 굉장히 좀 반가운 반등이고, 과거의 패턴 요 당시와 같은 이런 아래 꼬리 달아주는 주봉만 나와줘도 우리가 조금 상당 부분 회복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는 오전에 쭉 여기서 이제 반등 쳐주고, 요때 이제 2시 정도 넘어가는 기간에 여기까지 23K 부근까지, 그러니까 20K를 찍고 23K까지 올려줬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는 있는데, 이 눌림 이후에 다시 요거를 또 먹어주러 가는 요런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8 비트코인이 20K를 찍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너무나 인위적인 여기서 하락이었다, 너무나 공격적인 숏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은 물론 이더리움의 이 디파이 시장의 문제, 셀시우스 문제도 있었고, 루나 사태도 있었고,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했지만은 조금 이 정도의 하락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도한 하락 이후에는 또 과도한 되돌림이 좀 항상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을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기를 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겠죠. 여기를 딛고 지금 크게 올려 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눌린다 해도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다시 여기를 좀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가더라도 여기를 안 찍고 저점 살짝 높여놓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에 대형 W를 그리고 올라갈 수도는 있지만은, 일단은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 어느 정도 여기를 지지 삼아서 여기를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아서 알트코인들을 지금 도미넌스도 좀 빠졌으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스테픈이나 이런 거를 좀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은 너무 무리한 금액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차근차근히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부근 이탈을 하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지켜보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여기서 반등을 우리가 좀 확실시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찐반이라고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려면은 이런 구간 있죠, 이렇게 한 번씩 페이크 주고 내린 자리들, 이런 자리를 먹어줘야 됩니다. 일단 이런 자리를 좀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4K를 뚫어줘야 제대로 된 찐반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26K 정도는 안착을 해줘야 이거 이제 V자로 먹었고 조정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 난이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선뜻 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역대급 거래량, 역대급으로 찍어내린 이 거래량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비트코인 20K라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과매도 구간을 우리가 좀 보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실 텐데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좀 잘 하시면서 최대한 소액으로라도 조금 복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반등이 만약에 이제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그 반등장 안에서 조금 복구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아마 떠나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아 계신 분들은 최대한 잃어버린 팔 한쪽이라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더 비트코인이 반등한 구간에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